안녕하세요. 가치회사TV입니다. 오늘 같이 볼 기업은 기업은행인데요. 사실 이 금융주들이 코로나 이후에 크게 상승을 못했어요. 이제 장이 막 상승을 할 때 같이 동반해서 올라가질 못했었습니다. 7월까지만 해도 이제 코스피가 원래 수준을 회복을 했을 때 금융주만 이제 평균 마이너스 21% 기록을 하고 있었죠. 경기가 위축되고 신용위험이 상승을 하면서 수익률이 하락을 하고 이에 따라서 투자 위험이 커지면서 이제 사람들이 은행주를 안 쳐다보는, 그래서 주가 반등이 안 나왔었죠. 그리고 이제 경기 회복을 위한 통화 정책으로 금리 하락이 채택이 되다 보니까 거기다가 경제 재개에 대한 불확실성까지 딱 겹쳐지면서 아주 안 좋은 상황들만 잇따라 터졌었습니다. 금융주들은 돈을 굴려서 수익을 내야 되는데 금리가 하락하니까 수익률 확보에 부담을 주고 실적 악화까지 이어지겠죠. 그래서 7월 달까지만 해도 주가가 많이 낮았고 여러 리스크들을 이유로 약세를 유지를 했어요. 하지만 8월 달에 8월 중순경이죠. 이런 전망을 바꾸는 분석이 나오게 됩니다. 원래 분석은 어떤 추세였냐면 은행들이 실적 악화로 21년에 코로나 리스크가 좀 해소되고 나서야 주가가 반등을 할 것이다 라는 의견이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7월달, 8월달 넘어가면서 NIM이라고 있거든요. 님이라는 게 있는데 Net Interest Margin해서 순이자 마진이라고 합니다. 뭐 대출해줘서 벌어들인 돈에서 돈 맡긴 사람들한테 이자로 준 비용을 뺀 거를 이제 운용 자산으로 나눈 거죠. 이 님을 7월 달에 딱, 7월 달 끝나고 딱 까서 보니까 양호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7, 8, 9월 3분기 안에 이 님이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할 거다 라는 분석이 나온 거죠. 까보니까 나름 괜찮았던 거죠. 보니까. 그래서 근데 9월까지는 라인 펀드랑 이런 거 이슈 때문에 상승을 못하고 있다가 10월 말부터 이제 3분기 님이 확정이 된 거죠. 7, 8, 9월 님 현황이 확정이 된 거죠. 그래서 10월 달부터 상승을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올라왔습니다. 여기까지가 현재 은행주의 상황이고 이제 제가 원래 하던 대로 이 기업은행을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1번 과거 주가부터 보자면 17년도에 12,000원에서 17,000원까지 갔었고 이 17,000원을 고점으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쭉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8년도에 14,000원까지 내려갔었고요. 19년도에 12,000원까지 내려갔었어요. 그리고 올해죠. 올해 7,000원까지 찍고 5월에 잠깐 올라오는 것 같더니 다시 주저앉아서 버둥거리고 있다가 10월달 돼서야 다시 이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대충 주가 흐름이 그려지시죠? 여기서 잠깐 하락 이슈를 보자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중소기업 대출도 하라 그러고 막 여러 가지 정부가 이제 시행을 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대출을 해줘야 되다 보니까 기업은행에 돈이 어디 있어요? 돈이 있어야 그것 대출해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부를 대상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주식 수가 원래 5억 6천만 주 정도 있었는데 7억 4천만 주 정도로 엄청 늘었어요. 주식 수가. 그래서 주식 가치가, 그러니까 원래 있던 주식의 가치가 30% 정도 희석이 됐습니다. 사실 이 주식 가치가 문제가 아니고 이 종목 자체의 투자 매력이 하락됐다는 게 더 큰 문제겠죠. 이거를 감안을 하고 보시면 됩니다. 재무제표로 넘어와서 17년도, 18년도, 19년도 다 고만고만해요. 1조 5천억 수준에서 좀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죠. 거기서 이번 연도를 보면 3분기에 1조 2천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4분기에 작년에 2,500억이 나왔거든요. 같은 수준이라고 본다면 1조 4,500억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리포트에 나오는 컨센서스 값을 종합을 하면 1조 4,450억이 나옵니다. 이건 애널리스트들이 분석을 한 거예요. 그 분석치의 평균이죠. 얼추 비슷하게 나왔죠. 어쨌든 이걸 보자면 19년도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익이 조금 빠졌어요. 조금 빠졌고 거기다가 주식가치 희석까지 됐고 하다 보니까 사실
이 19년도 수준의 주가를 기대를 할 수가 없어요. 보자면은 12,000원이라고 치고, 그러니까 원래 12,000원이어야 된다고 치고 30% 이석 적용만 해도 주가가 8,400원이 나오거든요. 8,400원이면은 뭐 시세 차익 보려고 사는 거는 안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배당을 봐야겠죠. 그렇다고 배당을 좀 많이 주냐라고 봤는데 19년도 배당이 670원이에요. 그리고 배당 성향은 거의 25%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25%, 27%, 7%, 3%, 3% 이렇게 줬는데 거의 25%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상황에서 20년도 예상 배당금을 보자면 일단 컨센은 532원이에요. 그러면 5.6% 수익입니다. 하지만 670원으로 일단 계산을 해보면 여기다가 주식가치 희석을 적용을 할 건데, 또 이게 복잡한 게 최대 주주인 정부한테 주는 배당금은 일반 배당금의 70%밖에 안 줍니다. 조금 적게 배당을 해주죠. 그걸 감안을 하면 이 30% 희석 감안을 해서 최대 주주 배당금 조금 주는 것까지 다 감안을 하면은 이때 수준의 배당 총액을 그대로 준다고 하면 638원이 나옵니다. 이게 6.7%예요. 그리고 이익이 좀 줄었으니까 17년도가 더 비슷하잖아요, 얘보다. 그래서 17년도 거로 적용을 해서 617원으로 보고 다시 주식가치 희석을 적용을 해보면 574원이 나옵니다. 이러면 6%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정도인데 밑에 하나 더 있죠. 하락 이슈 하나 더 있어요. 금융당국이 은행들한테 배당 자제를 권고했다. 고 써 있어요. 뉴스가 실제로 나왔어요. 6월달에 나온 뉴스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은행주들이 말 그대로 권고기 때문에 이걸 따를지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은행주가 어떤 은행주다? 기업은행이죠. 이거 정부에서 하는 건데 이 금융당국의 말을 무시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까지 감안을 해야 비로소 이 컨센서스 값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진짜 배당금이 맞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5.6% 수익이라고 봤을 때 배당금도 많은 편이 아니고, 그리고 주가 상승도 기대할 수가 없다면, 물론 이 유상증자 한 거는 1년 동안 못 팔아요. 보호해수가 들어가 있어서 1년 동안 못 파는데, 그렇다고 이걸 투자할 수 있을까? 저는 이 주식에 투자를 못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보다 좋은 주식이 주식시장에는 많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최고값, 17년도 최고값 17,000원으로 보면 주식가치 희석을 해도 12,000원이 나오긴 해요. 그렇지만 저는 안전한 투자가 하고 싶기 때문에 충분히 12,000원도 올라갈 수 있지만 그 가능성에 투자를 하고 싶진 않습니다. 다른 확실한 주식도 많을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업은행은 여기까지 보고 이번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